네, 오프닝 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분 화상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승민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어서 살펴주실 또 관심 가져보실 종목 어떤 게 있는지 또 주요 이슈들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벌써 우리가 10월 달이 됐는데요. 지난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프로그램입니다. 요새 주식시장 되게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5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종목을 보시면 일진 머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도 뭐 한동안 계속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6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 우성입니다. 우성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이슈가 되고 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3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보 같은 경우에도 22%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아기업도 50% 정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CIS 같은 경우 상한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90% 정도 오르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화성도 오늘 굉장히 이슈인 종목인데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86%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26% 정도 올라주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산가스 저희가 추천드리기 얼마 안 됐지만 29% 정도 올라줬고요. 한국가스공사도 52%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도 33%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역난방공사도 37% 정도. 그래서 저희 추천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30% 내외로 혹은 많게는 거의 100% 가까이도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힘든 장에서 저희 방송 잘 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계좌에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30%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고 대성에너지도 굉장히 좀 기업물 쏘는데 7% 올라주는 엄청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GSA 같은 경우에도 83%를 올라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새 가격이 싼 종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윤을 낼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다그룹 여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분간은 규제 강화가 계속해서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요. 헝다 부도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만 지방 정부에 헝다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헝다가 지금 이제 부채가 356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자력 상환 능력은 없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젯밤 뉴스에 보면 스웨덴까지 헝다그룹 사태가 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내셔널 일렉트릭 비크 스웨덴이라는 이 자동차 회사의 670명 직원 중에 300명이 해고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홍콩 증시에서도 헝다그룹과 자회사들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지금 정보포츠용 엔터프라이즈 달러 채권 약 286억 원 규모가 되는데 이 상환 연부도 지금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헝다그룹 사태가 회사의 부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굉장히 많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굉장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음 뉴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반대 매도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 굉장히 작년에 호황을 누리면서 약간 신용으로 주식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도 많은 이익을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비투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비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1년 사이에 지금 약 20% 정도가 올라가는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비투 반매매도 금감원에서 이제 소비자 경고를 발령을 했습니다. 9월 기준 개인 투자자의 주식 신용 이자 담보는 약 25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배 가까이 오른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일평균 반대 매도 규모는 84억 8천만 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 9월은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난 주말 지나면서 굉장히 저희가 9월에도 반대 매매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급락시에 소비 침실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고요. 담보가 부족하면 증권사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 추가 담보를 미납하면 증권사가 바로 주식을 이미 처분하게 됩니다. 담보 처분 금액이 신용 유의자 잔액에 미달할 시에는 영원이 되는 깡통 계좌로 가능하고요. 최근 금융권 대출 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 담보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통 계좌가 된다면 빌린 돈은 물론이고 혹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들을 꼭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래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사실은 어디나 거의 비슷한 약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제 쓰시는 증권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담보 부족 시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이 내가 확실하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을 시 이제 신용거래가 자동 체결된 것으로 이제 요새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이 없었는데 주식이 사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토일, 월, 길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요. 9일 같은 경우 개인들이 약 7천억 정도 들어와 주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6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때는 3,000선을 위험했는데 오늘은 거의 2,953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2%를 하락해서 983이 위험하다. 그리고 1,000선은 이미 깨졌고 983을 지느냐 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물 폭탄을 던졌는데요. 이거 개인이 주워담으면서 방해했지만 실패. 개인들은 지금 6거래일째 매수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일 때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 저점이 오지 않았다. 이게 주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그런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수출로 본다면 그동안 한 20년 정도 승계 중에 가장 많은 최고 기록을 냈는데요. 코스피가 경기 민감 섹터가 하락하고 섬유유업과 통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업종은 IT 업종이 굉장히 약했고요. 게임주 강세로 디지털 콘텐츠 업종 상승하고 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투자하실 때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들어가야 할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신 것이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에 방송할 때도 중지 주요 일정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벌써 4일은 지났는데 미국의 8월 제조업 수지가 발표가 됐고요. 5일에는 미국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9월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8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감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미국의 9월 시간당 평균 임금을 발표되면서 이 부분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심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말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중국, 인도 전력난 관련주입니다. 중국에 이어 인도도 전력난이 터졌다. 지금 이 얘기가 어제 밤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석탄 재고가 4일치 나왔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난이 불러온 전 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사실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조업이 만약에 멈춘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지금 안 그래도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부족해서 많은 그런 여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위협이 공포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전력난의 석탄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약 70% 가까이를 석탄으로 지금 화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석탄 가격이 급증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전 세계 경제에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력난 여파는 전 세계 공급 부종 그리고 물가 상승 위협이 되고 있고요. 전력난 중국은 석탄 재고도 이미 바닥이다. 일주일 동안 못 버틴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미국과 굉장히 친했던 호주에 대해서 철광석 수입을 딱 막았는데요. 이 철광석 장세를 못 뚫고 전력난에 자충수를 뒀다. 이런 얘기들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난성 상사분이 바닥이다. 2조 정도 버틸 정도.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3일 정도 남았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제 3일이었으니까 이제는 이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난에 지금 중국은 러시아에 SOC를 했는데요. 전력 공급을 대폭 늘려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러시아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구점이 든다 이런 얘기가 기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 모스크바 제외하고는 굉장히 동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공급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력이 56.6% 이렇게 돼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합쳤을 때 거의 70%에 가까운 화력을 지금 쓰고 있다. 국내에서는 석탄 소비가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옛날 주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잠시 전화 연결이 순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강승민 전문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민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시간 주가, 코스피 전일 대비 2.5% 하락하면서 2,94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전일 대비 3.25% 하락하면서 95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장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 1,276억 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956억 원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176억 원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도 보이면서 732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681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2억 원 매수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어서 강승민 전문가 다시 전화 연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전화 연결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화력이 그리고 석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석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먼저 LH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미 한 번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고 오늘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는 것을 제가 장초반에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광산업입니다. 백광산업도 이미 조금 발빠르게 지난 주말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지금 하향선 차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걸 뚫고 나가려면 굉장히 한번 좋은 모멘텀을 가져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에서 한 번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우리사는 홀딩스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리비안이라는 이 전기사가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나면서 많은 호응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타고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사는 홀딩스 한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9월 28일 신규 상장된 회사입니다. 많이 드시는 건강식품 중에 관절이나 위, 눈 관련 그런 건강시키는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10월 1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자체 신규 사업 신축을 공시했습니다. 약 136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고객님들께 추천하기를 자체에 들어서 이런 신규 신축 공사가 있는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전문가들은 거의 매일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호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또 기업이 그만큼 돈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안증이기도 하니까 한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병현 그리고 한효주 두 명의 모델 고급화 전략으로 굉장히 마케팅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두 번째 상장 기업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장 중량 공모가를 10% 정도 웃도는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첫날 따상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투자가 더 많아지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 투자 전략을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황다그룹발 뉴스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중국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호주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 차별화 경쟁은 계속해서 매우 심각한 단계입니다. 잘 보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리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위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고 몇 개 정말 소형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두 국가잖아요. 근데 이 양국의 약재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발 뉴스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전문가들이 잘 밝히지 않았던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통계를 냈더니 결국 사고 파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목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목적으로 일정 종목들을 엄청나게 샀다가 또 공매도로 엄청나게 파는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결국에는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 손으로 보는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에 반대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면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고요. 엄청나게 살 때는 사는 그런 좋은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따라 사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개인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높여주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정 정도 원하는 가격이 된다면 갑자기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런 손해를 많이 입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정반대의 투자 기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지표는 제가 방송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올리고 싶을 때는 반드시 레버리지 종목에 먼저 돈을 넣고요. 팔고자 할 때는 인버스 종목에 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래서 장이 하락하는 날을 딱 보시면 상위 종목에 인버스 종목이 항상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이 또 상승하는 그런 날을 보면 레버리지 종목이 정말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같이 힘든 장도 투자 정말 조심해서 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 전략을 제대로 가져가셔서 좋은 그런 결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